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12번째 참 많이도 달려왔습니다. 12화. 네. 12화. 네. 아, 10번 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위원장이 워낙 바쁘시고 뭐 저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이 이걸 해야 된다는 혹시 그 목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달려왔고요. 뭐 앞으로 계속 달려야죠. 뭐 23년. 독자 여러분들과의 약속이고, 또 저희가 내보내는 그 내용이 좀 일정 정도 반응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또 할 때마다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니까 또 준비를 하면서 더 자료를 찾게 되고, 오히려 배우는 게 더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번 프로그램이 유의미한 게 뭐냐면 뭐 추자 풍력부터 시작했고요. 네, 에, 가칭 서부중학교, 네. 그다음에 한국전력 그 1차 산업, 농사용 정교육은 급격 전교공 인상. 급별 인상 뭐 이런 이슈화를 우리 장성철이 제주있기에서 네, 주도적으로 했고 예, 어쨌든 이게 영향이 퍼지면서 네, 임팩트가 있으면 영향이 있으면서 많이 어떤 도정이나 이런 네, 데 개선할 수 있는 외침이 되지 않았나 예, 예,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1년 동안 12화 동안 수고하셨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 예.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그 김광수 교육감님 기자회견이 있거든요. 송년 그다음에 기자간담회. 새해 예, 기자간담회를 시작했는데 오늘 아주 특별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강제집행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꺼냈습니다. 아, 그 땅, 네, 서부중학교 예정부지, 우리 강제 수용, 강제 수용. 위원장님께서 매번 주장했고 네. 이거 안 하면은 아마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결국엔 그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내용을 보내주신 자료 때문에 한번 봤는데, 1월 말경에는 어쨌든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걸로 봐서 예, 토지 강제 수용 절차인데 사실 이게 늦었죠. 예, 예, 그리고 토지 강제 수용 절차를 하다 보면 좀 시간이 늦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한번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단호한 정책적 의지를 밝혔다는 면에서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제주 서부중학교의 개설이 어쨌든 확정적으로 가는 거다. 이런 메시지가 분명하게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제주 서부 지역에 있는 그 중학교 진학 예정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나 학생 음, 여러분들께서는 반가운 소식이겠다. 음, 그리고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학교가 있는 제주 서부 외도 중심의 도시 시가지하고 서부중학교가 없는 경우하고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새로운 그 발전의 계기도 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김광수 교육감이 정말 좋은 결단, 오늘 메시지 발표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오늘 그 얘기가 또 옛날이 아니죠. 최근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에, 교육감하고 예, 도지사하고 예. 연계해서 선거를 하겠다. 런닝메이트 예, 하겠다. 예, 런닝메이트. 다시 말해서 런닝메이트죠. 예, 이거에 대해서 뭐 확정된 건 아니고 구상을 발표했는데 예. 이 여파가 상당하더라고요. 교육계 내에서도 좋다는 의견과 나쁘다는 의견이 반반을 나뉘는데 오늘 교육감님 말씀은 약간 부정적 시각이 던지더라고요. 이거 교육감 직선제하고 네. 교육감 도지사 런닝메이트제하고 어느 음, 것이 더 교육 자치에 또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더 좋은 제도냐? 사실 뭐 분명한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제도든 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난 교육감 직선제를 이제 거의 한 20년 이상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일반 지방행정하고 그리고 교육행정이 유기적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교육행정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도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최종적인 정책적 방안으로 교육감 런닝메이트제 이게 그동안 논의가 되어 온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그 화두를 던졌고 네, 네. 아마 시도 교육감님들도 모여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거고 또 각 지역마다
교육감 직선제와 또 교육감 음,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론화를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에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좀 분출하다 보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여론이 모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김관수 교육감이 이번에 공개적으로 강제 집행 네, 그 얘기도 꺼내면서 한동안 김관수 교육감님 스타일이 뭐냐면 직선적이고 네, 자기만의 생각에 오로지 맞다면 오로지 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한동안 안 보여줬다가 네, 최근 들어서 갑자기 그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예, 제대로 리더십이 보여지고 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그 가까이 지켜보지 않은 많은 유권자나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하고 부드러우실 것 같은데 또 말씀 들어보면 또 단호한 면도 아유, 있는 거. 부드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제주 서부중학교에 결단을 하는 것도 강제 수용 결단도 충분한 명분을 좀 너무 오래 끈다 하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축적한 후에 결단을 이렇게 내비친 걸 보면 방향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속도는 완급을 조절하면서 가는 그런 지혜를 갖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내일 아마 교육감님께서 아마 광주로 가서 예, 그 땅에 대한 어떤 생각, 토지주, 토지주하고 만나고 뭐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예, 아마 갔다 오시면 뭔가 계획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어쨌든 가는 것이 뭐 가서 확답을 받는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명분 음, 그런 축적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보여지고 만에 하나 뭐 토지하고 얘기가 잘 돼서 매매 협상이 이루어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렇죠. 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토지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뭐 송창권 노의원이 예전에 말한 그 가설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예, 학교 대강 정도만 지어갖고 네. 점차적으로 짓는 그 자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50% 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음, 학교 부지가 일정 정도의 그 음, 규모만큼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착공을 해서는 또 안 되고 할 수도 없고요. 네, 법적으로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학교가 완전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학교 오면 학생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예, 그래서 웬만하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안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솔직히 이번에 주로 다뤄야 될게 예, 저저번 주죠? 저번 주에 언론 탄압 관련만 해갖고 뭐 난리가 났는데 예, 이번에는 풍력이 예, 우리 어쨌든 제주도 자연의 제주도의 청정 자원이거든요. 그렇죠. 바람이라는 게 뭐 물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 예,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의혹이 짙으면서 상당히 난리가 뭐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그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원장께서도 오늘 그 논평을 발표하셨는데 예, 위원장님께서 그 풍력 발전 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세부 적용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 이하 2022 고시안이라고 하는데 예, 이 고시안에 대한 정책 논평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 내용을 예.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이번에 제주도가 그 고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하기 전에 이제 공고한 예, 거죠. 예. 그 공고한 건데 그게 조례 13조의 사업의 풍력 발전 사업의 어떤 구체적 기준을 그 풍력 발전 관련 조례에 음, 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도지사 고시입니다. 예. 그 고지사 그 고시의 제목이 풍력 발전 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세부 적용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 사업의 허가나 지구 지정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을 누가 정한다? 도지사가 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하는 거를 행정의 어떤 규칙의 그 명칭에서는 고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다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거를 도지사 고시에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에, 내용은 우리가 조금 후반부에 가서 다루기로 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결론은 뭐냐? 첫째, 이것은 그 고시 개정을 통해서 기존 고시의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 사업에 관련해서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어 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선은 그 사업 시행 예정자를 지우는 거예요. 지우다 보니까 저는 특별법 304조, 그냥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라고 하는 게 제주특별법 304조죠. 그러니까 이번에 고시하는 고시 개정안에 위에가 조례가 있고, 조례 위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위에 특별법이 있는데, 이 고시에 의해서 특별법 304조의 취지를 저는 어기고 있다, 부정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논평의 핵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번 그러면 304조 부정했다고 하는데, 음, 그러면은 304조에 어떻게 되는지 좀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예. 그 304조라고 하는 게 도지사의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의 풍력 자원을 공공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게 304조예요. 304조네요. 예, 예. 이게 선언적이고 의무적인 거죠. 음, 그러니까 도지사가 풍력 자원을 공공 자원으로 관리하는 의무를 갖는 거거든요. 의무. 그러면 그런 특별법의 304조의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제주에너지공사를 사업 시행 예정자의 지위를 부여해 있었는데, 고시에 근거해서 그 사업 시행 예정자의 지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서 고시에서 그것을 지워버린다고 하는 것은 풍력 발전의 풍력 자원의 공공 관리 의무를 도지사에게 부여한 제주특별법 304조에 어긋나는 것이다. 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6년 고지된 내용하고 현재 내용하고 그럼 전혀 상반되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2016년 내용도 살짝 얘기해 주시죠. 본질적으로 달라요. 저는 에너지공사가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왜 만들어졌느냐 이거죠. 제주에너지공사가 304조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도지사는 음, 제주도의 풍력 자원을 공공 관리해야 하는 음,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시도 만들었고 에너지공사도 만든 네. 거거든요. 그럼 에너지공사는 왜 만들었느냐? 사업하려고 만든 거예요. 에너지공사 그 만들 때 장본인이시니까, 아니 예. 뭐 그 구상을 하는데 제가 조금 예. 그 했고요. 음, 많은 공무원들이 함께 했고 제가 한 건 아니고 음, 지사님의 또 정책적 결단이 있었고 당시에 우금민 지사께서. 근데 에너지공사를 왜 만들었냐면 공사는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 그렇죠. 그죠? 무슨 기획부서가 아니에요. 집행부서예요. 음, 그럼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풍력발전 사업을 주로 하려고 만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을 위해서 만든 그 공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주에너지공사가 본질적으로 풍력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2016년 그 만들어진 고시에는 사업 시행 예정자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이 음, 있어서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업 시행 예정자의 지위가 아니라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 기관, 음,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명칭을 변경해 버림으로 해서 음.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 발전 사업에 직접 혹은 지분 참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길을 어, 사실상 막아버린 것이다. 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예, 만약에 지금 발표하는 이 고시가 예. 만약 적용이 된다면 에너지공사 존폐 여부가 달렸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죠. 음, 왜냐하면은 에너지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력 발전 사업을 어, 육상 같은 경우는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 지정부터 해서 사업자 지정까지 이제 공공 관리를 해왔는데, 이번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우고 음, 공공 관리 기관으로만 이렇게 전환이 돼 버리면 말 그대로 관리 업무만 하는 거죠. 근데 2016년 고시에도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그 풍력자원 공공적 그 관리 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 예정자의 경우에도 그 에너지 공사는 그
풍력 자원을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자, 그럼 네, 그저 제주에너지공사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 박탈이 네. 제주특별법 제304조를 부정한다고 주장하신 구체적 이유가 있나요? 그 2016년 고시에서 마련된 그 사업 시행 예정자 음, 지정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경우에 제주에너지공사는 그 공모를 통해서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음, 2016년에 이제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그 규정에 의해서요. 또 도에서 마련한 그 공공 투자 풍력 발전 계획에 그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 시행 예정자가 아닌 그 풍력 발전 공공관리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에도 공모를 통해서 뭐 합동 개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예, 있는데 예. 잘 보세요. 사업 시행 예정자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 예정자는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지구 지정을 마친 다음에 우리하고 사업 파트너 할래요? 음. 사업 시행 에너지공사 주체적으로. 사업 시행 예정자 우리가 음, 지분을 한 10% 가질 테니까요. 음, 90% 외부 자본들 들어오세요. 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풍력 그 발전의 공공적 관리 기관이 돼버리면 사업 시행 예정자가 아니죠. 사업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관리 기관이잖아요. 관리. 관리 기관이 갑자기 공모를 통해서 합동 개발 방식으로 너네 지분 갖고 들어와. 그건 돼요. 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요. 컨소시엄이 두 개, 세 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공사가 누구를 선택하잖아요. 음, 선택을 하면 탈락한 게 두세 군데 있을 거예요. 음, 이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관리기관이 사업을 하겠다고 컨소시엄의 주체가 돼버리면, 음. 이건 불공정 심사다. 계약 자체가 원인 무효다. 관리기관이 사업 주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느냐. 선수가 심판이 돼버리는 그럼 이게 경우가. 이해 충돌에 정확하게 부딪혀 음, 버려서 사실상 그 공모를 통해서 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사문화된다는 거죠. 물론 이번 개정 고시안에도 그 문구는 살아있지만 그 의미가 없어진다. 음, 고로 제주에너지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사업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특별법 제304조는 도지사가 풍력 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라고 한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공사한테 사업을 하라고 한 거지 예. 에너지공사가 풍력 자원의 어떤 행정 절차를 인허가 절차를 대행하는 관리를 업무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운영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23조에 에너지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요. 풍력 자원의 공공관리 그런 거 없어요. 음, 신재생 에너지 생산 뭐 이런 걸 하는 음. 거죠. 주체가 그런데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에너지공사는 공기업이에요. 사업이에요. 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발전사들 있죠. 공기업 발전사, 한전의 자회사로 음, 있는 이네들은 전기를 생산하는 게 주 업무죠. 전기 생산하죠. 음, 우리 제주에너지공사도 그런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 지금은 물론 그 2010년부터 시작해서 쭉 지난 한 10년 동안에 주도적으로 사업을 한 것이 매우 네, 약합니다. 예. 근데 결론은 나중에 뭐 출연금을 도에서 더 넣든지 음, 또 어떤 새로운 어떤 금융 방법들을 동원을 하든지 해서 에너지 공사가 풍력 발전 사업의 주체로 사업을 직접 하는, 직영하는 혹은 지분 참여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지분 참여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실제로 2016년 고시에 근거하다 보면 제주도가 마련한 풍력 발전 지구 및 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예.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내용인지 좀 아까 자세히. 그게 예. 공사가 그러니까 음, 사업 시행 예정자를 지정을 해주고 음, 그러니까 이제 고시에는 이렇게 돼 있죠. 지방 공기업을 음, 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할 수 음, 있다. 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도지사가 그걸 지정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정을 해서 올해 말까지 12월까지 음, 해놨어요. 2016년부터 음, 2023년까지. 예. 근데 이후에도 그걸 연장을 하려면 최소한 사업 시행 예정자 근거 조항을 없애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없애버리고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기관. 이게 뭐 말을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뭐 공공성을 강화했다 그러는데 인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를 해서 더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지 어떻게 에너지 공사가 사업 참여하는 걸 줄이는 것을 음, 공공성 강화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공사가 이제 어쨌든 에너지공사가 차츰차츰 이익 창출을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서 그렇죠. 만약 이 고시가 적용이 된다면 직원들 월급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단편적으로. 없으면 뭐 이제 도에서 줘야 되는 더해서 거죠. 줘야, 공기업이라는 게. 이거 그리고 중요한 건 인허가 관리 업무 부서로 전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그냥 도에서 인허가 모시고 에너지 공사 그냥 없애는 게 낫죠. 예, 예. 예. 그건 너무 업무 극단적인 것 대행 같아요. 기간 정도로 전락시킬 거면 공기업까지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러면 특별 기구 하나 만들어서 TF 만들어서 그 인허가 관리 업무 하면 됩니다. 지금 오영훈 도정이 얘기하는 제주에너지공사에 관련된 업무 비전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이번에 업무 개정 고시안으로 보면. 예. 음. 그러니까 그, 그 내용에 공모를 통하여 합동개발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 조항이 존재했기 때문에 도에서나 예. 일각에서는 예.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주장할 수는 응, 응,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 시행 예정자의 지위와 응,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기관의 지위는 엄연히 다르기 응, 때문에 공모 방식에 한 합동 개발 방식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예정자인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응, 그러나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기관의 지위를 얻은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실적으로 공모 방식으로 합동 개발 방식을 하면 위법, 특혜, 불법, 불공정. 그래서 반드시 소송에 휩싸이게 됩니다. 응.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오늘 위원장님 그 논평 보면 2022 개정고시안이 제주 풍력발전 사업권이 완전한 민간 이양 선언이라고 이건 너무 과하게 몰아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아까 사업 시행 예정자의 지위를 활용을 해서 공모 방식에 의해서 풍력 개발 사업에 합동 개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음, 좀 털어놨는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합동 개발 방식의 참여가 아닌 예, 제주에너지공사가 자본금만 있다면 직접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현실까지 안 하고 있는 음, 거죠. 자본고 없고 또 도도 그거에 돈을 댈 수 음, 있는 정책적 상상력이나 또 동원 가능한 재원에 대한 검토도 없었기 음, 때문에 그럼 결론은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를 봉쇄를 해버리면 직접 에너지공사가 자본금을 도에서 받아서 출연해서 늘리지 않는 이상은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풍력 발전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되는 거니까 그러면 누가 하는 거냐? 결국은 민간 외부 사업자들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풍력 발전에 관련된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민간 사업자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에너지공사가 갖고 있는 풍력 발전에 관련된 사업권을 그건 뭐냐면 제주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음, 이건 제주도민 거예요. 에너지 예, 공사는 예, 그죠? 예, 공사이기 예. 때문에 그러면 풍력발전 사업권을 완전히 민간에 이양한 우리가 공기업의 민영화 같은 그런 개념이 이제 적용되는 거죠. 그런 완전 민간 이양 선언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전혀 좀 무리가 없는 어,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도정 민선 8기 들어와서 6개월 만에 조급했을까요? 왜 갑자기 이런 식의 정책을 이번에 펼쳤을까요? 개정 고시안을 설명하면서 도에서 낸 보도자를 보면 음, 뭐 공공성을 강화하니 또 뭐 정의로운 분배니 이익을 나누니 정의로운 아주 뭐 그럴듯한 미사역을 갖다 음, 놨는데 본질은 에너지 공사의 사업 참여는 줄어든 없어지는 것이고 민간 사업자는 길을 터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거냐? 오영훈 도정에 제가 묻고 싶다면 민간 사업자한테 풍력 발전 사업권을 사실상 넘기는 것이 공공성 강화냐? 음, 대답해봐라. 이런 요구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갑자기 정책적 변경이 이루어진 이유를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면서 취임사나 또 오영훈 도정의 주요 정책 과제를 인수위 때 이제 마련해서 발표한 거에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예, 전혀 예측이 안 예측이 됐거든. 안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는 조건이나 환경이 바뀐 건데 그 조건이나 환경은 도지사나 도정을 둘러싼 조건이나 환경이 바뀐 건데 제가 좀 유추해서 해석한다 그러면 민간 발전 그 외부 사업자들이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제주도에 정책적인 어떤 그 변경을 위해서 어, 노력을 한 거 아니냐. 또 그런 얘기들을 도가 많이 들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의 편에 서서 풍력 발전 사업이 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비일학적으로 보면 그 사업 시행 예정자의 지위를 고시에서 그 부여한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니까 네. 이 종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바꿔버리는 음.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바꾸려고 하는 그러나 내막을 들어보면 민간 사업자한테 제주 에너지공사가 갖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권을 전부 이양해버리는 그런 그 부정적인 결과가 좀 초래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전임 도정에 있는 내용을 전적으로 바꿔버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원희룡 도정 때 제주에너지공사와 관련해서 에너지공사와 관련된 분들과 만나보진 못했지만 첫째는 좀 직접 사업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좀 나서지 않은 음. 다시 말하면 자본금이 모자라면요 도에서 출연도 좀 더 해주고요 네.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사업 시행 예정자의 지위를 부여해 가지고 풍력발전 지구 지정을 신청이나 이런 모든 관리 업무를 지정까지 제주에너지공사가 하다 보니까 공기업이 그래도 어, 잡음이 없잖아요. 그 불법적이고 네. 편법적이고 그렇죠. 또 금품 살포하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이런 걸 다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사업 시행 음. 예정자 지위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한 건데 이런 제도 자체를 지금 단계에서 과연 없앨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냐. 그리고 그 투자 활성화 그런 거를 이제 보도자료에 많이 음. 봤는데 지금 풍력 발전 사업에 관련해서 투자 활성화가 안 됐다고 해서 언론에서 제주 도정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음. 없죠.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 정책적 변경을 위한 그 조건이나 환경이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결과로 이번 개정 고시안이 나온 게 아니냐. 그 조건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정보는 없지만 결국은 이건 좀 매우 의아스럽다. 그리고 그 의아스럽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중요한 정책 결정의 변경은요. 최소한 그 정책 토론회를 하든 무슨 공론화가 전혀 없었죠. 어떤 공청회를 하든 그렇게 해서 또 도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좀 그 정책적인 어떤 공론화의 자리를 만드는 그런 절차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말라 그래도 이렇게 열흘 만에 고시 기간을 짧게 둬가지고 원래 20일 이상 아닙니까? 2016년 고시할 땐 20일 뒀어요. 음. 그 고시 기간을 이번에 열흘밖에 안 둬서 음. 콩 볶아 먹듯 뭔가 쫓기는 듯하게 음. 이게 모든 진행이 정책들이 좀 쫓기는 것 같아요.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 너무 음. 강하다. 그래서 난 깨끗해 보이지 않다. 뭐 이런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죠. 그 언론 그 지침도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가 떨어졌고 예. 이번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쫓긴 거 아니냐. 저가 분명컨대요. 음. 제가 예전에 기획관에서 근무를 해봤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래전략국 저탄소 산업과인가요? 뭐 그 탄소 산업과 그쪽에서 그 담당을 할 텐데 그 풍력 발전 차원의 공공 관리 그 중에서도 제주에너지공사를 통한 풍력 발전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 이런 쪽에 대한 정책적인 구상이나 또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는 매우 강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공무원이면 그거 욕심내죠. 왜냐하면 음. 풍력 발전 사업이라는 게요, 발전 사업이라는 게 이게 경쟁 시장이 아니잖아요. 예를 음. 들면 사업자가 돼도요 몇 개만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이고 어찌 보면 음. 과점 시장인데 그런 사업을 공기업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뭐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그 당연한 그 역할을 제주에너지공사가 할 수 없게 만든다?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이거 관련했고 제주도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대표적인 게 대2기관이 예, 제주도 의회거든요. 예. 제주도 의회에서는 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 파악은 못 해봤는데, 제주도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이걸 담당하는 데잖아요.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긴급 임시회의라도 혹은 비공식이라도 그 간단한 음, 그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계기관,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의무 출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비공식적인 그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 청취를 하고, 이게 그 공개된 공식적인 상임위를 열어서 문제를 파악해 봐야 되겠다, 음. 이렇게 판단이 되면 회의 소집해야죠. 예. 그게 상당히 어찌 보면 심각한 사안인데, 저는 굉장히 예, 심각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예. 뭐 우리 언론에서도 어찌 제주도의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예, 바람이나 예, 뭐 물론 뭐 지금 개발공사가 잘 뭐 되고 있지만 바람과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으로 넘어간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이제 현재 한림이라든지 음, 대정이라든지 또 평대 월, 평대 월정인가요? 네, 그 네. 평대 세워, 아니, 월정 평대 월정 거기인데, 그런 데들은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어요. 이제 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에, 앞으로 예정된 많은 민간 발전 사업 예정자들이 100% 이 에너지 공사를 배제하고 사업을 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참 답답한데. 그러면 도의회하고 예, 도민들께 예. 뭐 오영훈 도정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 네. 그 제주특별법 제304조의 그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고 하는 그 규정은 제주도민들이 바람에 대한, 또 제주도의 풍력 자원에 대한 공유와 아, 재산이다. 이건 어느 특정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재산이다라고 하는 도민적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진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지사가 풍력 자원을 공공적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 규정을 넣었고, 음, 그 의무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음, 고시도 만들어지는 거고 에너지 공사도 설치한 거예요. 음, 그러면 에너지 공사는 그 중에서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라고 하는 업무 중에서 에너지 공사가 맡은 주 업무가 뭐였느냐? 음. 그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어떤 인허가 대행 업무가 아니고요. 풍력 발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풍력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라고 하는 도지사의 의무 중에서도 핵심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음, 그래서 저는 제주도 의회는 그 이와 관련해서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이런 고시에서 그런 제도가 사라진다면 필요한 경우에는 도조례의 규정을 신설해서 음. 고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예, 조례니까요. 그렇죠. 상위법률은 조례에서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공론화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도민 여러분들께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주도가 현재 뭐 예산이 1년 예산이 한 7조 원 넘어가는 정도로 많이 커지긴 했지만, 제주도의 인구도 늘고 인프라도 늘고 경제 규모도 커졌지만, 일반 재정에서 도지사가 언제든지 도민들과 협의해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 확보라고 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아주 뭐 필요 불가결한 핵심 요소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반 재원을 어디서 더 확충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런 독점적인 돈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공기업이 해서 벌어들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음, 방법인데, 그중에 그러한 핵심 사업들 중에서도 핵심 사업, 노른자 사업, 그게 풍력 발전 사업이라고 저는 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금 조달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금융 기법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제주에너지공사가 경험이 아직 높지가 않아서 깊어지지 않아서 에너지공사의 100% 사업 같은 것을 해보지 못하고 있지만 일정 정도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좀 쌓이면 또 정책적 의지가 결합이 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5천억, 1조 매출을 올리는 그런 풍력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민간 발전 사업자들한테 제주도의 풍력 자원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이런 정책적 우를 전 범해서는 안 된다는데 도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번 개정 고시안에 있는 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시행 예정자 지위 박탈이 담긴 이 개정 고시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으고 또 뜻을 함께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공공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부분,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이게 잘못하면 남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향후 진행되는 사항 지속적으로 변화가 될 거고 감지되고 그 내용은 고스란히 다음 시간에 이렇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2년도 마지막이고요. 이번 주 지나면 이제 대망의 2023년입니다. 예. 2023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현안. 2022년에서 계속 진행돼 왔던 이슈들이 음, 연속이 될 거예요. 단절이라고 하는 게 역사는 없는 거기 때문에 2023년에는 그래도 바람이 있다면 좀 합리적인 대안이 여기저기서 좀 도출이 돼서 아,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많은 도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피해자도 또 승리자도 없는 모두가 함께 윈윈하는 그런 제주 지역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가장 전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소통이 부족하다 해갖고 예, 뭐 했는데 그 민선 8기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 그렇지만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이요? 예, 예, 아니 도지사님, 도지사께서 도지사께서. 지난번에 여기 어느 언론에서 그 칼럼을 쓴 걸 봤더니 무색무취하다. 음, 그리고 무색무취한 것은 뭐와 동의어다.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치명되어 있는 정치는. 예, 그래서 저는 오영훈 도정이 저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 도정이 잘 되는 그렇죠. 게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2022년 6개월의 도정을 잘 예, 돌아보고 무리수 두지 마시고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음, 투벅투벅 가는 그런 좀 올곧은 좀 뚝심 있는 그래서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도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오영훈 도지사에게 기대해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자 대독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이죠?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자, 내년 2024년 밝은 새해 좋은 기상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